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회사에서 이제 후배 직원이 저한테 집을 언제쯤 사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지금 사야 될까? 뭐 자기 집주인이 11억에 내놨다더라. 10억 9천에도 절대 안 팔고 무조건 11억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야 될까 고민한다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사지 말라고. 왜 지금 사냐고. 지금 비쌀 때 왜 사냐고. 살 거면 기다렸다가 싸졌을 때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하던데 가격이 더 올라가서 나중에 영원히 못 잡을 가격 되면 어떡하냐. 영원히 집 못 사고 그냥 평생 전세 월세 사는 거지로 전락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전세 월세 사면 뭐 문제가 되냐고. 무조건 집을 꼭 가져야 되냐고. 불안하다라는 거죠. 불안할 수 있죠. 걱정할 수 있죠.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미래가 뭐 항상 밝고 전망이 좋던가요?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별일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조금만 지나면 아무 짓 안 하고 선택 안 하고 결정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렸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 날이 금세 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누군가는 돈을 좀 벌어서 얼마를 벌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 듣고 함부로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배 직원한테 얘기할 때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도 똑같았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잖아요. 누군가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구질구질하다고. 우울한 얘기만 한다고 말하죠. 우울해도 괜찮다. 뭐 부정적이어도 괜찮다. 걸려만 들지 마라. 지금은 나라가 사기꾼이고 업계가 사기꾼인데 잘못 걸려들면 우울 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빚만 갚으면서 허덕이면서 10% 15% 이자 내면서 진짜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냥 기다렸다가 전세가 불안하면 반전세로 살고 반전세가 아니다 싶으면 월세로 살면서 월세 좀 더 내면서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때 사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998년 IMF 때 서울의 집값이 평균 20%가 떨어졌어요. 근데 20%라고 하면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집은 가격이 안 내려가고 어떤 집값은 어떤 아파트는 60% 70%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2008년, 2010년, 2012년도 마찬가지고요. 분당의 아파트 50평대 오고 갈 때도 있었고 2013, 14년 대치동 엄마아파트 7억 중반 대치동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그 당시에 7억 중반에 내놓은 물건들이 많았는데도 불티나게 팔렸냐?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제 아는 지인이 대치동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셨는데요. 7억 중반에 내놓으면 뭐라고 했냐면 이거 7억 초반으로 내려 나간다고. 그래야 집 보러 사람들 온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9억 5천 10억 붕괴되던 시절이 그때였죠. 잠실 주공 5단지 옆에 장미 아파트 있거든요. 장미 아파트 뭐 5억 9반 막 이랬어요.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그때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는 이제 한참 보러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깝죽거리면서 부동산 관심 갖는다고 막 그러면서 이게 막 빨빨거리고 다닐 때였어요. 웃기는 얘기죠. 2008년, 2012년, 2013년 반포의 아파트가 30평대가 8억에서 10억 사이를 했어요. 그때 그래도 미분양 나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난리였죠. 동대문구에 미분양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할인 분양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뭐 동대문구만 그랬나 성동구도 그랬고요. 저기 고양시도 그랬고 일산도 그랬고 저기 지방도 그랬고 할인 분양 안 한 데가 없죠. 할인 분양 겉으로는 20%라 그러는데 가서 따로 얘기하면 5% 10% 더 까줬어요. 액면으로는 분양가를 할인을 못 해주니까 다른 계좌로 돈을 이렇게 지원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더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최저 분양가의 30%, 35%, 40%까지 할인받는 사람 봤어요. 거짓말이냐고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요? 생기죠. 역사는 반복되더라고요. 사이클이. 왜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하냐라고 했더니 역사를 공부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완전 딱 판박이처럼 똑같은 경우도 있고 비슷한 경우도 있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복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배우고 학습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더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마찬가지 같습니다. 1994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급등하고 난 이후에 97년도에 한국에 IMF가 왔죠. 2005년 미국 기준금리 팍 올리고, 그 다음에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지금은요 2022년 2023년 미국 기준금리 올리고, 한국이 언제쯤 될까요? 2025? 2026? 한국의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 거죠. 딱 안 맞아 떨어지더라도 대략 그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뭘로 얘기합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렸다. 그로 인한 여파를 미국 자기네 나라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들도 그 여파를 받더라는 거죠. 뭐 제 얘기 들어보면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냐고요? 아니죠. 3년, 4년, 5년 뒤에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혀 허무맹랑하거나 엉터리 얘기를 안 한다. 그래도 그럴싸하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원하는 때는 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계속 불안하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 얘기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조나 분위기는 뭐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겁내야 된다. 두려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함부로 지금 괜찮다, 괜찮다,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괜찮아. 이자 다시 내려가고, 또 연끌하고 비트한 거 있잖아. 나중에 3억, 5억 올라가가지고 너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얘기하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거는 다 이제 희망 고문하는 거지. 절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기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뭐 저라고 하는 놈의 이 참 모자라고 한심하고 되게 이제 주먹구구식의 이 유튜브 영상을 들어주는 분들이 그래 있어서 참 저도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또 댓글로 저한테 많이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많이 배우는 거죠. 뭐 이래저래 하면서 부동산, 주식,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됐고, 공부하게 됐고, 배우게 됐고, 이것만큼 참 좋은 게 없더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냐?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생각들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성을 가지고 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집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뭐 10년, 20년 기다려라는 게 아니라 3년, 4년, 5년 기다리면 원하는 때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때를 위해서 잘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